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티어내는 7번 관악산 스카이와 빅토르 기수 단독 선두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7번 관악산 스카이 무패 행진을 향해 달립니다. 7번 관악산 스카이와 6번 무적함대가 2위로 3위로는 1번 나비드까지 7번 6번 1번 게이트 열렸습니다. 혼합 4등급 말들의 1600m 승부입니다. 안쪽에서는 1번입니다. 선두는 1번 백룡입니다. 이용호 기수와 함께하는 1번 백룡 이마신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0번 원더풀 삭스, 안쪽에서는 3번 관악산 원더풀, 1번 10번 3번 세 마리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1번 백룡입니다. 이공갈거리차 벌려나가는 1번 백룡이 가장 앞섭니다. 바깥쪽에서 10번이 따릅니다. 1번 10번 7번 1번 백룡, 10번 원더풀 삭스, 7번 벌교라바였습니다. 이용호 기수와 함께한 1번 백룡. KT 2점을 살려서 초반부터 선두권에서 자리를 잡았고 마지막까지 금요일에 용궁 갔다가 거북이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 경마 때 굉장히 좀 부진했거든요. 결과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뭐 후차끼리 조합되고 축마 틀리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신경을 바짝 썼고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마지막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메인 축마를 현장에서 오픈드리겠다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위너스 루키, 거기에다가 썬라이트, 제가 참 4대가 잘 맞는 마필들이거든요. 그 마필들을 주력으로 엮어가지고 19배짜리 막건이었는데 뭐 3복은 틀렸지만 복승시 또 메인 승부 경주였고 한방 막건도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가까스로 또 살아나고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경마를 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적중을 하면은 뭐 역전 말로 홈런이다, 후반에 뒤집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 게 피가 마릅니다. 경마 초장에 좀 기분 좋게 맞추고 배당도 때리고 뭐 다적중을 이렇게 쌓아가가지고 후반에 세기를 박아도 모자른 상황인데, 후반 돼가지고 메인 승부 하나 딱 뭐 멋들어지게 맞추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총알도 없고 그때 돼가지고, 그리고 뭐 그때 돼가지고 맞춰도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커피값이나 따는 거고 본전이나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을 제가 초조하게 계속해서 이제 만들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일요일은 좀 이런 경마를 좀 안 하고 싶다, 좀 마음 편안하게 뭐 초반에 하나 때리고 중반에 하나 때리고 후반에 때려가지고 요렇게 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참 아쉬움이 좀 있었다, 여러모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일요일은 이 종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겉으로 딱 보면 인기만 요거 서 있고 저거 서 있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저배당 들어오면 하루 종일 저배당 들어올 거고, 아니면은 그냥 주구장창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도박을 해보려고 합니다.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더 공격적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다. 보이는 거하고 안에 속사정은 다르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SBS 스포츠 스프린터 대상 경주가 열리는 날입니다. 컨디션이 부쩍 오른 마필들도 유독 많기 때문에 인기마들보다는 배당 쪽에 값어치를 두고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토요일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를 거고 노림수를 좀 자신있게 두고 들어가면서 배당 공략을 해볼 것이고, 윤택과 이제 함께 하시는 방법은 댓글란에 있는 공지사항 링크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뭐 이겁니다 해놓고 댓글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일요일날 파이팅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일요경마 1경주 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짝 승군에 걸려있는 5번의 강한 간마 김태희 기수 한 장인데, 요번 주에 김태희 기수가 될 만한 마필들 많이 타고 있어서 눈에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안쪽에 1번의 뱅크라인, 오늘은 모처럼 이제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37주하고 조상범의 조합이 그렇게 승부 조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버리는 카드는 아닌 게
최선의 카드입니다. 무조건 이제 대단한 대로 열심히 타는 카드인데 올해 1월 달에 경주 때 보시면은 선행 가서 한 바퀴 돌렸던 마필이거든요. 이때 제가 놓고 때려가지고 적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을 못 가니까 아예 풀빵이었습니다. 안쪽에 2, 3, 5 이런 마필들 7 이런 말들이 이제 압박을 한다라면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선행을 간다라면 생각 외로 더 뛸 가능성이 있다. 말은 좋아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안쪽에는 이번에 빈센트 캐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주행검사 1분 2초 때 물론 뭐 포화주로였긴 했지만 상당한 임팩트를 발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좀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기 휴양을 갔다가 다시 한번 재주행검사 연습주행을 치르고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 기량도 있고 앞말인데 490km대 상당히 좋은 떡대를 가지고 있고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빈센트 캐시는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5번에 강한 간말을 얼마나 인정을 할 수 있겠느냐인데 지난번 경주 앞말 경주 선입권 안쪽 짤짤이 타가지고 마지막에 쓱 하고 한 발을 썼지만 상대마들이 결코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물론 오늘도 전개는 괜찮습니다. 선입권 안쪽 들어갈 수 있는 전개는 맞지만은 얘가 과연 인기 1위로서의 메리트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놓고 때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뭐 1, 2 이런 말들 다 그냥 차치하고 3번은 레이스 디바가 정말 좋아졌는데 3,500만 원짜리 레이스 대기에 참한데 혈통적으로 브리더 위저드, 나이스 위너 이런 말들을 이제 형제말로 두고 있고요. 데뷔전에서는 선두권 외곽 돌고 그냥 깨지고 지난번 경주는 12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외곽 뺑뺑 돌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얘가 이제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조교가 정말 좋아졌다. 상태적인 부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진 느낌을 주고 있는 게 3번의 레이스 디바다. 그래서 뭐 2번, 5번 얘네들이 대끼리가 될 거고 뭐 1위 준대끼리 팔릴 텐데 저는 아예 한번 3을 놓고 공격적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선입권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따라가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위 선행을 가면 2선 외곽에서 선입권의 끈끈함을 또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고 하여간 이제 최종적인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3번의 레이스 디바 여기 안쪽에 1번의 뱅크라인 5번의 강한 감마 2번의 빈센트 캐시 얘네들 안에서 끝납니다. 얘네들 안에서 끝나는데 그 중에서는 3번을 제일 재밌게 보고 있다. 밑줄 한번 치고 이경주 가겠습니다. 네, 국산 6등급의 이경주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형군에서 이제 능력이 처지는 기복마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400m의 경주를 완주조차 하는 것도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총출동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게 뭐 1번의 와달비 그리고 지난번 경주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종반엔 버티지를 못했던 2번의 세네라니아 주행재검을 받고 나오는 3번의 나이스 위너 얘네들이 인기마입니다. 여기 이제 바닥 주인마 5번의 상임 영웅까지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훈련의 내용은 얘가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7번의 용비교 같은 경우는 만년 인기마죠. 맨날 나오기만 하면 대길 선행 가고 추입 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마필 요번에 또 팔리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안 팔릴 때 뒤통수를 팍 하고 때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는 배당일 것이고요. 나머지 외곽의 마필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2번의 세네라니아는 선행을 나갑니다. 앞에는 나갈 수 있는데 지난번 경주 정말 말상태가 좋았고요. 마방에서도 작심하고 갖다 때린 마필인데 결국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가서 깨졌습니다. 요번에 다시 한번 안쪽 2번 게이트인데 선행은 나가죠. 선행은 나갑니다만 뒷심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요번 경주는 이 3번의 나이스 위너 얘도 좀 좋아졌어요. 얘도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질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게이트의 진입 불량
계속 이제 발주 자체가 잘 원활하게 안 되던 마필이다 보니까 계속 속을 좀 썩혔던 마필인데 얘가 오늘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고 여기에 이제 5번의 상임 영웅은 정말 이제 똑같은 말이죠. 2번의 세네라니아, 뭐 7번의 용비교 요런 말들과 똑같은 게 인기만으로 맨날 팔립니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 다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승부가 안 됐죠. 요번에 이제 9주 만에 출전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 방송 초반에 이경주 때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400m 경주를 정상적으로 뛸 수 없는 마필들과의 접전이다. 얘는 그러면 바닥에 있어도 어떤 포지션에 있어도 마지막에 날라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마필들이 정상적이질 못하고 속된 말로 이제 병신 같은 마필들이 이제 드글거리는 경주기 때문에 뭐 제가 가격한 언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따져서 본다고 하더라도 5가 중심은 맞다. 얘가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강도 올릴 경주는 아니고 제가 괜히 열을 올린 것 같은데 5번의 상임 영웅을 중심으로 놓고 뭐 안쪽에 2가 버티면은 뭐 5번, 2번이고 2가 만약에 또 못 버틴다 그러면 1, 3, 6. 요 정도 선상에서 올라오는 경주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 가겠습니다. 거리 1400에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3조고가 인기 1위, 올대가리로 팔려 나가는 경주인데 지난번 경주 대상 경주 나가서 이제 꼴찌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 마필들이 대상 경주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기가 꺾여버리면은 좀처럼 살아나게 하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4번에 3조고는 상태가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좋고 그리고 이제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경주고 자기의 주 무기를 무조건 발휘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번에 3조고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지난번 경주 라스트 추임력을 발휘했던 1번의 스테이빅 아무래도 직전 경주가 용비 히어로라든지 뭐 테칸 이런 마필들이 앞을 나서면서 선두권 자체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847배가 터졌던 경주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좀 운이 많이 작용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거를 좀 노리고 다시 한번 또 공략을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좀 리스크가 있는 마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자 3번의 브라이트 카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왔던 것이지 연투를 노리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4번의 3조고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조교 때 2구 마필, 강남 불청객 요런 말과 이제 병합도 잘 해놨고 부중은 무겁지만 어찌저찌 해가지고 선행만 가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다. 4번의 3조고가 축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주력으로 맞춰드리는 5번 대승만은 요번에 아니고요. 6번의 사람 온도도 다 띄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선두권의 앞에서 붙으면서 주폭으로 버틸 수 있는 마필 530km대의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9번의 코리아 드림 그리고 이제 외곽이 열하나 라온 니진스키 얘가 이제 문제인데 잘 뛰고 있어요. 능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지난번에 승군전이었지만은 그 선입권 안쪽에서 1600m 바로 또 들어왔던 마필이고 근데 이제 11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고 여기에다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열하나의 라온 니진스키가 최저 배당으로 팔리겠지만 글쎄요 이게 쉬운 그림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무조건 외곽 돌아가지고 힘쓰고 이렇게 전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열하나 라온 니진스키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4번에 3조고를 놓고 들어간다라면은 이번 경주에서 일단 뭐 열하나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게 이제 9번의 코리안 드림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지어 짜서 본다라면 빈틈 노리고 올라올 수 있는 게 뭐 2번의 빈체로킹 뭐 3번의 뭐 브라이트 카이 얘네들의 이제 마지막 추입 짤짤이 요거 한 발 노려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판때기에서는 일단 4는 인정을 하되 4 열하나를 인정이 된다라면 그냥 단통으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후차권에서 배당까지 폭을 좀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는 오늘 1호 경마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마필들 접전구대 편성인데 4경주에서는 저는 큰 거를 노리고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좀 위험한 거에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기만을 팔리는 거는 뭐 뻔해요. 4번에 PNS 트윈, 그리고 이제 10번에 투어킹, 5번에 프리메로 이렇게 세 마리가 삼각편대로 해가지고 당일날 이제 빨간 배당을 서로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이제 팔리는 게 뭐 1번이라든지 3번 요 정도가 팔릴 텐데요. 1번의 미스터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나선다라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인데 얘도 유독 안으로 좀 내측을 기대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모래도 못 맞고, 자, 그래서 이제 전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문제가 될 것이고, 3번의 여명의 순간은 뭐 2월달 경주에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에서도 선입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가 이제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좀 선두권 바깥쪽에 붙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 4번의 PNS 트윈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는데 직전 경주 걸음 끈끈했습니다. 선입권 안쪽에서 상당한 뒷심을 발휘했던 마필이고, 아무래도 이 2주 만에 나왔다는 거는 여전히 말이 좋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상금벌러 나온 거죠. 강공을 때리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인기 1위 그대로 팔리는 마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5번의 프리메로는 매번 마필 자체가 늦게 추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마방에서 아예 1700에다 갖다 써버렸습니다. 워낙 이제 초반 자체가 느린 마필이고, 근데 이제 중속은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요번 경주에서는 1700에서 추입으로 그렇게 타는 전개를 풀어나갈 것인데, 문제는 뭐 부담 중량이죠. 460kg대 마필인데 부담 중량 자체가 이제 대폭 늘어나 있고 거리 또 첫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외곽의 10번의 투어킹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투어킹의 배당이다 말씀드리고 이제 적중을 했는데 상태는 좋습니다. 다만 선행을 좀 편안하게 나가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요번에는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죠. 상태는 좋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인기 마들 안에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깊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이 9번의 라이징 원인데, 9번의 라이징 원. 조성환이가 올라갔죠. 조성환 기수 같은 경우는 신인 기수인데 빛 보려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기승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뭐 능동적으로 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성환 기수의 인기 마필들은 항상 감량 이점은 있지만 또 반대로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큰데, 9번의 라이징 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면모를 보시면 계속 바닥이죠. 계속 바닥을 쳤고요. 지난번 1700m에서도 또 바닥을 쳤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를 앞두고 훈련의 내용 자체가 지난번보다 나아졌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라이징 원을 놓고 복으로 승부를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복승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어차피 보니까 인기도가 거의 바닥권이더라고요. 안 팔리는 마필인데 이 9번의 라이징 원이 분명히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주목을 아예 안 받고 있을 때 한번 가감성을 가지고 9번의 라이징 원을 노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9번의 라이징 원을 삼복승으로 우리가 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요일에 첫 번째 추천 경주 4번의 PNS 트윈을 인기마 중에선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당으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9번의 라이징 원인데 9번의 라이징 원을 좀 삼복승식의 중심으로 놓고 배당을 한번 시원하게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5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5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마필들, 기세가 좋은 말들이 이번 경주 싹 다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2번, 3번, 5번, 7번, 바깥쪽에 9번까지 벨만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경주는 제가 주중부터 말씀드렸던 이번에 플라잉 아너를 좀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직전 경주부터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데뷔전에 12번의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 분명히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경주에는 선두권에 좀 빠르게 갖다 붙이면서 직선 주로에서도 상당히 좋은 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죠. 요번에 이제 승군전을 앞두고 나서 조교의 강도를 직전 경주보다 1.5배 이상은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걸음도 더 빠릿해졌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상태 자체가 올라와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이번에 플라잉 아너입니다. 해볼 만한 편성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플라잉 아너 같은 경우는 앞에도 가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훈련의 내용 자체는 훨씬 더 직전 경주보다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플라잉 아너 얘를 이번 경주에서 중심으로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3번한 레피드 썬더가 직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종반의 최선 버티기 정도에만 만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승군전이긴 하지만 또다시 선행을 나갈 수가 있고 또 부담 중량이 2kg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조건으로만 좀 다 따져본다라면은 나쁜 조건은 아니다. 앞에는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입권의 뚝심이 좋은 4번의 이클립스 보스 5번의 소아라 하하는 아무래도 직전 경주 전개가 좀 잘 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두권 바깥쪽에 붙었고 그때 당시 인기 마필들이 앞에서 두 마리가 경합을 했고 경합을 하면서 반대급부를 좀 노리고 들어갔었던 게 5번의 소아라 하하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막건에 좀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예, 7번의 동강의 스타는 좋죠. 최근에 바닥을 계속 치렀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바닥 치다가 지난번 경주에 회복세된 걸음을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이 말은 종반의 추입이 괜찮죠.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걸음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플라잉 아너를 강하게 노리고 있는 경주고요. 2 놓고 7, 3 일단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경주고 5번의 소아라 하하보다는 4번의 이클립스 보스의 막판 한 발 얘를 복병권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호 경마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6경주 거리 1400m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추천 경주인데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게 3번의 거센펀치, 4번의 블레이징 엔진,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깡바락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던 7번 홀리카이저나 가서 깨진 10번 스타터 요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그렇게 신뢰를 주는 말들이 아니죠. 3번의 거센펀치도 직전에 선행을 못 가니까 부진했고요. 4번의 블레이징 엔진도 승군전이고 또 7번의 홀리카이저 같은 경우도 앞이 좀 무너져야 되는 조건이 따라줘야 성적을 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요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의 거센 펀치 같은 경우는 요때처럼 타야 됩니다. 1월 24일 경주 때처럼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관심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전개를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고 4번의 블레이징 엔진은 약간 좀 인기마 중에서는 약하게 보는 이유가 지난번 경주에서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출발 잘 받아가지고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리긴 했지만 편성이 약했죠. 편성이 약했고 그날도 주로도 때마침 가벼웠고 근데 요번 경주에서 얘가 또 선행을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7번 홀리카이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입이죠. 부담 중량 늘어났고요. 지난번에 이제 앞이 좀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7번의 홀리카이저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강축은 아니지 않느냐. 얘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추인마의 인기 1위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10번의 스타트업은 직전 경주 편성이 좀 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들이대가지고 깨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건에는 가져는 가겠지만 자, 요번 경주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 11화의 골든 세이브인데 이게 안 팔리는데 자 3짝 승군 올라왔어요. 요번에 이제 승군전인데 이 11번의 골든 세이브가 데뷔 초창기에만 하더라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선입권 안쪽에서
짤짤이하다 마필이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 경주에서 외곽을 감아가지고 뒷심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경주에 또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늦발하고 외곽 돌고 직선주로 해서 거리 착차 보고 들어갔던 3착인데 종반에 100m 정도 남겨놓고는 거리 격차를 보고 정말 추진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걸음 자체를 아껴가지고 3착을 했던 마필이 11의 골든 세이브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어차피 승분주 아니지만은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52.5kg로 부담 중량도 빠져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외곽이 훨씬 더 낮고 그렇다라고 해서 승군전인데 정말 센 편성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1 골든 세이브가 비록 3착 승군을 했다곤 치더라도 조교의 강도까지 끌어올렸고 말은 더 좋아졌고 감량이 생겼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 끝걸음이라고 한다라면은 안 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하니까 11의 골든 세이브 얘를 중심으로 좀 잡고 한번 배당을 노려보는 경주다. 자, 3번 거센 펀치, 4번 블레이징 엔진, 뭐 7번은 홀리카이저, 10번은 스타트업. 요 정도 선상에서 이제 적중을 한번 뽑아내보고 싶은 경주인데 3복승 막건까지 노리겠습니다. 예, 11의 골든 세이브를 놓고 중배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1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 단거리에 특히나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총출동을 하고 있는 경주가 되겠지요. 지난번에 부산일보배는 부산에서 치러졌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빈체로 카발로를 놓고 적중이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고 오늘은 가연히 이제 2탄인데 요 2탄에서는 이제 어떤 말이 중심이 될지 빈체로 카발로가 그냥 또 들어갈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를 뽑았던 1번의 본다이아 이제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주중에 계속 비가 내리면서 주로 자체가 약간 가벼워져 있을 가능성이 일요일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난번에는 직선 주로가 길었던 부산이었고 오늘은 서울 경마장의 주로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선행 가서 또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의 마필이고 이번에 벌기오 베리타스는 정말 말 자체가 셉니다. 다만 1군이고 승군전이고 또 거기에다가 편성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인데 3복은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어찌됐든 이제 안쪽에서 내선 추입으로 쓱 하고 날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3, 4, 5, 6, 7까지는 배팅권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자, 8번의 매직 포션은 추열이가 잘 타왔던 영광의 월드를 버리고 자, 매직 포션 올라가 있는데 뭐 기본 능력 짱짱한 말이죠. 대상 경주의 사이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57이고 또 부담 중량도 올라가 있는데 최근 경주에서 따라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주고 있거든요. 끈기 자체로 괜찮아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두 마리에 대한 능력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 10번 빈츠로 카발로 인기 1위 마필이고 9번의 위너 클리어 서승훈이 안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위너 클리어에 그동안 잘 타왔던 최시대가 아니라 서승훈이를 올렸느냐? 부산일범의 대상 경주에서 최시대가 타가지고 2등을 가까스로 찍었는데, 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직선 주로가 길고 또 최시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참고 마지막에 한 발을 쓰는 그런 경주를 많이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승훈을 올렸다라는 것은 승훈이가 작년 9월달 경주 1200m 이거를 딱 탔을 때 선두권에 바로 갖다 붙였거든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보면은 직선주로 해서 최시대가 말이 살짝 안으로 기대는 거를 좀 못 잡았어요. 말을 좀 놓쳤던 느낌이 있었던 말이 9번의 위너 클리어거든요. 요번에 승훈이를 올렸다라는 것은 앞에 붙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의 위너 클리어가 요번 경주에서는
더 뛸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위너 클리어 같은 경우는 좀 흔들면은 더 말이 잘 뛰잖아요. 선두권에 붙여놓고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앞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뛰면은 마필 자체가 체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견뎌내는데, 이러한 말들은 승훈이가 어울립니다. 네, 요런 말들은 이제 승훈이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위너 클리어가 좀 더 요번 경주에서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자 10번의 빈체로 카발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 경주 빈체로 카발로가 대가리다라고 이 자리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빈체로 카발로가 그동안 대상 경주 우승했던 거라든지 요런 거를 싹 다 보면 다 안쪽이었어요. 작년 4월 달에 4번 게이트, 5월 달에 3번 게이트, 그리고 지난번에 또 4번 게이트였는데, 빈체로 카발로가 일반 경주가 아닌 대상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를 받아가지고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올라오는 추임 능력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체로 카발로가 세죠. 근데 안쪽에서 최적 전개해가지고 중간을 뚫고 올라오는 스타일의 마필이지, 요번 경주는 출전막 가득 들어 차있는 경주에서 외곽을 감아가지고 힘겹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개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따져본다라면 9가 축이 맞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10번의 빈치로 카발로를 부정하거나 꺾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가리는 얘가 아니겠느냐. 예, 이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린 거고요. 11, 12, 13, 14, 뭐 15, 글쎄요. 이게 작년에 SBS 스포츠 스프린트 준우승 마필, 14번의 블랙 머스크, 8살짜리 뭐 다 된 마필이기는 한데, 얘가 이제 빈틈이죠. 얘가 이제 빈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올라올 수 있는 빵수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죠. 그래도 이제 갈록이 있는 마필이니까 빈틈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위너 클리어 놓고 경마하자. 예,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8경주 거리 1800입니다. 국산 4군 암말들 간의 접전 구도 편성해 내겠습니다. 자, 8경주는 제가 승부 경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계속 고민을 해봤고 시뮬레이션도 그려보고 뭐 다 해봤던 경주인데 까다로워요. 이게 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 3마리가 그렇게 지금 신뢰를 주고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워 먹을 수 있는 말이 이제 이번에 벌교 차돌도 말이 좀 꽤나 좋아졌거든요. 이게 좀 스물스물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복승 정도 요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3월의 파워밴드 같은 경우는 1400 나갔다가 1800 나갔다가 계속 이렇게 갖다 쓰고 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말은 혈통은 장거리가 맞는데 쓸 수 있는 딱 한 발이 딱 1200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8월달 경주에서 1200, 8월 16일 1200, 또 8월 30일 1200, 8월달에만 3번을 나와가지고 3연타를 때렸던 마필. 그때 상태가 절정이었고 너무 좋았을 때 단거리 추입해서 계속 먹혀들었단 말이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부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5번의 엑설런트 마타가 지난번에 선두권 앞에 가면서 모래 안 맞고 종반에 근성을 보이고 이제 입상을 차지를 했지요. 요번에도 이제 전개가 그렇게 풀릴 거라는 장담은 못합니다. 결국 이제 5번, 6번, 지난번 경주 38배로 손잡고 들어왔던 2마리가 이번 경주 최저 배당인데, 6번은 레이디 폭스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57입니다. 3착 승률에 걸려있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입니다만 지난번보다 조교의 강도는 또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번, 6번 재탕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요번 경주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도 뭐 별로고, 뭐 얘네들이 최근에 액면 자체는 예뻐 보이지만은 얘네 2마리가 능력만입니까? 능력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 5번, 6번 최저 배당을 저는 손을 대기 싫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직전 경주 회복세의 걸음을 보여줬던 8번의 신의 반전 안 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안 될 게 없고, 얘가 오늘 뭐 선행은 어렵더라도 선의권 따라가면서 직전 경주 때처럼 막 응수를 한다라면
가능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7번 빅토리킹 같은 경우는 센 말들하고 많이 뛰었어요. 뭐 이클립스 블랙, 나소챗, 뭐 크리스털 스톤 이렇게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하고 꾸준하게 뛰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예아 쪽에서도 빵수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는 3번, 5번, 6번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바깥쪽에 8번이나 7번이나 이 두 마리가 결코 얘네들에 비해서 능력이 저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장에서 포인트를 좀 삼고요. 그리고 8번이라든지 7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답을 좀 찾아보고서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틀대 메인입니다. 구경주 거리 1802군 경주. 자, 오늘 일요일에 가장 자신있게 붙어 들어가는 동틀대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동틀대 메인 추천 경주들이 괜찮아요. 어찌됐든 간에 얼토당토하게 깨지지도 않고 적중이 됐을 때는 또 괜찮아 중배당으로 꽂혀가지고 적중이 되고 있는데 이번 구경주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메이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는 마필들부터 한번 보시죠. 안쪽 선입견에 최적 전개할 수 있는 2번 아르고리치 그리고 이제 4번의 최고 게임 역시도 스물스물 자기의 걸음 자체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조제로가 기승을 하면서 너무 좀 빠른 페이스에 대처를 못했던 마필인데 오늘 페이스만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면 언제든지 막판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문제의 말이 6번의 원더풀 노던인데 자, 원더풀 노던이 12월 28일 날 1군에 점핑 출전해가지고 개박살이 난 이후에 그동안 연전 연투 계속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계속 들어왔던 마필인데 얘가 이제 기가 한번 꺾였죠. 그러다 보니까 1월 11일 경주 58을 달고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2월 28일 날 또 58을 달고 또 무너졌는데 요번에 이제 58.5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중간에 많이 못 따라가요. 편성이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말이 따라가지를 못하면서 중간에 뭐 전혀 추진 자체도 안 되고 탄력도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교의 강도는 충분히 끌어올리고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 눈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좋아진 느낌도 없기 때문에 6번의 원더풀 노던이 또다시 이제 이름값 때문에 인기 1위로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가감하게 요 녀석을 좀 걷어내고서 요번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제가 2월 28일 날에도 꺾었고 1월달 경주에서도 이제 꺾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 모두 다 완전히 잘라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아직까지 이 상태가 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8번의 명성축제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죠. 2군 올라와서 굉장히 잘 뛰고 있는데 16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합니다. 의도적으로 주행저금을 피해서 요번에 맞춰 나온 느낌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안 볼 수는 없는 마필입니다만은 얘도 요번 경주에서 강축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외곽의 마필들 좀 재밌게 보셔야 됩니다. 9번의 이클립스 더킹 그리고 직전 경주 너무 빠른 페이스에 녹아내려 버렸던 10번의 우마포이도 가능성이 있겠고 11의 에이스 K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못 나서니까 중반에 무너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원래 얘가 선행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추임 성향도 있고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몰에 안 맞는 외곽 전개 조건이라면 얘네들이 요번 경주에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렇게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경주는 메인으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6번의 원더풀 노던이 좀 불안하다. 상태가 올라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못 담그는 것처럼 인기 1위인데 가감하게 확 잘라내버리고 가는 놈 현장에서 좀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메인으로 때려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배당 한 건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날의 마지막 추천 경주이자 마지막 경주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거리 1200m 혼합 3군 경주가 되겠는데, 자, 마지막 추천 경주로 강도 올려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마가 많습니다. 선행마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앞선 자체가 몰락할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되는 경주가 요번 판때기입니다. 선행마가 많죠. 1번 멜록스보이, 2번에 라운드 어펌드, 자 6번에 무빙 볼케이노, 7번에 크레이지 스타, 자 8번 로열 삭스, 어림잡아도 5마리 정도가 선두권 앞선을 장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1번의 벨록스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따라가면서 모처럼 만에 호전세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아무래도 좀 끌리는 게 있다 보니까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측면이 좀 고무적이기는 한데, 상태가 좋아진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손해는 가지만은 배당 메리트가 있다라면 바쳐가는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의 라운드 어펌드는 기세가 워낙 좋죠. 이번 경주가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뭐 글로벌 서브를 11마 신차 여유 있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요번에 승군전 치고는 준비의 과정이라든지 상태가 괜찮아요. 비록 앞말이고 센 말들을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요 정도 경주의 판때기의 전개라고 한다라면 이번에 라운드 어펌드는 인기 마필 그대로 좀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번의 스마일 프린스는 이제 편성이 너무 강해졌고요. 요번 경주 가장 좀 우리가 밑줄을 긁어놓고 조심해야 되는 말이 4번의 런와일드입니다. 이게 교돌이 심해요. 데뷔 초반에는 골마겸과 교도를 같이 갖고 있었는데 5살이 되면서 골마겸은 좀 사라졌고, 최근에 이제 이 교돌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계속 부닥치는 그런 게 계속 심해서 강도를 못 올렸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 뛰었던 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입 자체가 먹히지 않는 그런 선행마 강편성에서만 뛰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약간 직선주로 해서 느슨한 말몰이를 펼치는 모습이었는데 참고 따라가서 마지막에 한 발을 노려볼 수가 있고, 전개적인 이점을 따져본다라면은 4번의 런와일드가 분명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6번의 무빙 볼케이노는 최근에 기세, 그리고 이제 7번의 크레이지 스타는 따라가도 됩니다. 예,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능력 발휘하긴 했습니다만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요. 8번의 로열 삭스 역시도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뛰는 경향은 있지만 얘도 원래는 선입형의 마필이었죠. 최근에 기세 자체가 워낙 좋고 또 요번에 이제 승군전이지만은 감량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나의 파사킹 같은 경우는 39주간의 공백 기간을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선두권 페이스가 좀 빠르기 때문에 당장은 손을 대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주는 배당입니다. 결국은 배당 쪽의 포커스인데 2번은 라운드 어펌드, 4번에 런와일드, 그리고 7번에 크레이지 스타, 바깥쪽에 8번 로열 삭스, 요 4마리 쪽에 포커스를 잡는데 그 중에서는 2번, 4번 두 마리가 제일 예뻐 보이고 좋은 배당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 위주로 한번 우리가 막건을 만들어 보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부산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로 넘어오겠습니다. 부산 교차 1경주 거리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교차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다 트로피가 있는 경주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 경주 상금이 걸리고 특별 경주 타이틀이 걸린 경주는 한 개 경주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 중국 경주 트로피도 깨지고 해가지고 좀 주중에 굉장히 좀 시끌벅적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거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부산 경마 1경주에서는 안쪽에 3번은 오아시스 기적, 지난번 경주 공백 휴양을 갔다 오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고요. 모래도 잘 맞고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도 상당히 임팩트 있는 느낌을 줬던 마필이 이번 오아시스 기적이 되겠습니다. 인기 1위인데 어느 정도 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플래시 코코의 말상태가 거의 뭐 미쳐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태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제 신윤석 기수가 이 미쳐 있는 상태를 끌고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모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전개를 빼야 되고, 그리고 이 마필은 원래 뭐 작년부터 데뷔를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해 오다가 데뷔가 늦어져서 4살 앞말에 데뷔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본다라면 이제 갈 길이 멀죠. 빠르게 어찌 됐든 간에 좀 해결을 보고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플래시코코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어찌 보면 의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세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 플래시코코를 놓고 한번 때려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말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1번의 파워풀 루비는 이제 선행이죠. 근데 주로 조교가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에 10주간의 공백기도 있고 1번 게이트의 이점은 좋지만 과연 그거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고요. 오히려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5번의 스카이보이가 혈통적인 잠재 능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쉬었다 나오지만 말이 괜찮고, 또 추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7번의 리스펙팅 걸도 막판 추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10번의 브라운 초코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손에 가지는 않습니다. 예, 여하튼 부산경마 1경주는 2번, 3번, 자 7번, 5번인데 3 놓고 257인지 2 놓고 357인지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2번, 3번 두 마리는 한 방짜리가 맞습니다. 네, 부산경마 2경주 거리 12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축이 나와 있죠. 강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꼬랑지 막건 잘 골라가지고 메이드를 시키면 되는 판때기인데, 강축은 뭐 3번의 벙커버스터입니다. 최근에 마필 자체가 안으로 기대는 게 완전히 잡혀가면서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고 있는 시점이고, 지난번 경주도 편안하게 그냥 뭐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리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이제 승군전이지만은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다실바가 좀 잘만 타준다라면 믿고 때릴 수 있는 대가리는 3번의 벙커버스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안쪽에는 이번에 닥터시트는 일단 전개가 제일 좋습니다. 1200의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꾸준함이 있는 마필이고 상태적인 부분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닥터시티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저배락 마건이긴 하지만 유력한 마건이고요. 여기에 6번의 상위볼트 조심해야 돼요. 이게 1월 달에 3착으로 배당 터뜨릴 때, 선복승 배당 터뜨릴 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항상 이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이대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6번의 상인볼트, 요번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전력이고, 8번의 브리드 미라클은 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외곽을 너무 좀 크게 돌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4차 깨졌는데, 갑자기 또 등짝도 뜬금없이 이용량이 올라가 있어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나머지 말들이 못 뛰면 와줄 수 있는 정도, 예, 그 정도의 마필이고요. 뭐 9나 10이나 11나 뭐 좋아진 느낌은 전혀 없다. 자, 그래서 뭐 저배락 마건이 좀 유력합니다. 예, 3번의 벙커버스터가 인정이고, 2번, 6번, 뭐 이게 웬만하면 두 방으로 저는 압축을 하고 싶은데 한 마리를 더 본다라면 8번 정도, 예, 요 정도가 되겠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3경주입니다. 거리 1400m고요.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이 다 탄탄한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뭐 연전 연승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에 헤비듀티, 뭐 전진구가 타가지고는 요 정도 능력을 발휘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센 말이다라는 결론이죠. 지난번 경주도 선의권 안쪽에서 마지막에 끝걸음 상당히 탄탄한 요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뭐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세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3작 승군 걸려 있죠. 3번의 벌개왕초, 뭐 얘는 임팩트는 좀 떨어져도 꾸준하다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다가 앞에 가는 6번의 무적이가 있습니다. 자, 7번의 앙코르 같은 경우는 뭐 감량도 있고 지난번에 선의권 안쪽 최적 전개에서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승군전의 편성이 좀 많이 강해졌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도 정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로 편안하게 타가지고 그 정도였기 때문에 승군전의 이 정도 편성이라면 쉽지는 않다.
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고, 뭐 10번의 경복 스토레가, 뭐 8번의 월드 톱티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놓고 때려드렸던 마필이 4번의 챔프소니죠. 제가 지난번에 챔프소니를 놓고 메인을 때렸고요. 유튜브에서도 아예 제목부터 챔프소니 요거 하나만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모래를 맞지를 않았죠. 모래를 맞지 않고 선입권 안쪽 열려가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있으면 모래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선두권 바깥쪽으로 돌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한번 휴양을 갔다 오니까 말이 변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어린 마필들이 휴양을 한번 갔다 오면서 힘이 꽉 들어차게 된다라면은 변화를 좀 빠르게 보여주는데, 4번의 챔프소니가 이제 그런 케이스의 마필이고, 금요일 날 이 보령 울트라맨이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그 보령 울트라맨을 또 그때 당시에 쉽게 때려잡았단 말이 4번의 챔프소니.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번 경기 워낙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더 좋아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놓고 때리겠습니다. 4번의 챔프소니가 승군전이지만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2번, 3번, 6번 일단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 4경주입니다. 거리 16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의 경주가 되겠는데, 승군전이고요. 1번 게이트를 달고 나왔지만 지난번 안말 경주 이기고 올라왔던 1번 아리 드래곤 5번 뛰어서 5번 다 들어왔으니까 뭐 상당한 능력 마필이죠. 52.5에 비교적 또 떨어져 있는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승군전 충분히 들이대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과거에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제 모래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최적의 전개 풀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버럭은 지난번 경주에서 좀 아쉽게 3차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요번에는 이제 거리도 1600m 동일하고 거기에다가 안쪽 내선 추입을 타볼 수 있는 조건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권 전력의 마필이죠. 이번에 버럭도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5번에 원더풀 존스입니다. 자, 원더풀 존스를 제가 지난번 경주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실바하고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은 작년 12월 달 경주에서 멀로 타고 제가 축으로 놓고 추천을 드렸을 때 주력으로 먹었죠. 적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월 6일 날에도 바람에 묻혀가지고 원더풀 존스 제가 주력 한탕을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인기 1위인데 왜 불안하냐. 부담 중량이 56이라 불안한 게 아니라 다실바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를 펼쳐가지고 앞에 붙이는 스타일인데, 이게 오히려 이 마필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결대로 자기 포지션에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쓰는 마필이지, 속된 말로 얘기해서 흔들어 제껴버리면 초반부터 흔들면은 마지막에 좀 걸음이 안 나오는 케이스의 말이 5번의 원더풀 존스인데, 진겸이가 과거에 한번 타봐가지고 우승을 같이 합작을 했었죠. 하위군에 있을 때. 잘 알고 타는 말이고요. 그리고 뭐 흔들어 제낄 일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대로 그냥 편안하게 풀어준다라면은 직전 경주보다 상대들이 강해진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5번의 원더풀 존스 얘를 한번 놓고 때려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자, 다리 상태가 안 좋았던 6번 블랙볼트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뭐 9번의 스카이 질주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이고, 10번의 크레이지 아미가 이제 조교의 강도가 뚝 떨어져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장까지 한번 끌고 가봐야 될 것을 판단이 들고, 예, 그래서 이번 부산 경마 4경주는 5번의 원더풀 존스가 지난번 경주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진겸이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5 놓고 1, 2, 6 뭐 바깥쪽에 9나 10의 배당 이런 막건들까지 이제 공략이 들어가는데,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 어찌됐든 5번을 중심으로 놓고 때려보자, 예, 요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4경주 마무리하고 5경주 넘어갑니다. 네, 부산 5경주 강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1600m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붙어볼 만한 경주고 굉장히 좀 재밌는 경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경 5경주가 메리트가 있는 경주인데 안쪽에 있는 이번에 스카일러 GU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한 면은 있습니다만 자 요번 경주가 두 단계 올라온 거죠. 어찌 보면 승군전인데 거기에다가 점핑을 했기 때문에 5군에서 지난번에 뛰었던 마필이 요번에 이제 3군에서 뛰는 경우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5번의 즐거운 동행은 지난번 경주 말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이제 전개가 좀 안 풀렸단 말인데 최근에 따라가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 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근성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전력이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 5번의 즐거운 동행이고 앞에 가는 게 7, 8 두 마리가 앞에 가는데요. 어찌됐든 뭐 7번의 소리 태풍은 더 기대할 게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8번의 라운더 마스커는 이제 회복세죠. 그동안 말이 좀 안 좋았어요. 말이 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제가 또 배팅권에서 계속 제외를 해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외곽에서 선행을 강탈해가지고 앞에 나서면서 마지막까지 끈기 있는 걸음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데뷔 초반에 보여줬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마필이에요. 8번 라운더 마스커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의 마필이고 자, 거기에 이제 외곽에 추입할 수 있는 10번의 벌마 브라운 추입 한 발이 있죠. 결정타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얘도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끝걸음은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노리고 들어갈 말은 11의 여수 슈퍼스타입니다. 앞말이죠. 앞말인데 능력이 세단 말입니다. 원래 모든 부분들이 맞춰지고 뭐 했다고 한다라면 이게 대상경주 빠따까지로 갈 수가 있었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여수 슈퍼스타는 이미 과거에도 이용락이가 타가지고 국산 3등급의 1800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요번에 주행저검을 받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가 바깥쪽으로 기대는 게 워낙 심해가지고 주행저검을 받고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1월 30일 경주에서 선두권 바깥쪽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3착을 했던 마필이고 그리고 3월 1일 경주는 이제 외측으로 사용을 하면서 물 먹으러 갔죠. 그래서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만 주행저검을 받고 나서 말은 좋아졌습니다. 52.5kg의 가벼운 부담 중량이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외곽에서 강공 드라이브만 걸면 얘가 선행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번 경주는 뭐 7번, 8번 얘네들이 좀 빠른 편이기는 한데 전개적인 부분을 따지면 5번 즐거운 동행 그리고 11 여수 슈퍼스타 두 마리가 제일 저는 낫다. 11 여수 슈퍼스타의 현장 상태만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얘를 놓고 한번 풀어나가고 싶은 경주고요. 5번의 즐거운 동행 세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8번 뭐 10번 요 정도 선상인데 어찌됐든 간에 11의 여수 슈퍼스타가 주행저건 받고 나왔지만 상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세게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 능력과 사이즈는 세다.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부산 경마 6경주 거리 1600입니다. 자, 부산 경마 6경주는 이제 트리키의 특별 경주예요. 자, 요거는 이제 타이틀이 있는 경주, 특별 경주인데 제가 부산 6경주를 메인으로 때릴까, 7경주를 메인으로 때릴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산 6경주를 메인으로 한번 갖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인 승부 경주는 뭐 배당도 배당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적중 아니겠습니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한탕 제대로 갖다 때려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중량 자체가 보시면은 요번에 다 높아요. 레이팅들이 깍 들어차가지고 플루토가 58이고 여기에 이제 나이스 버디도 이제 앞말이지만 56을 달고 나오고 지난번보다 이제 1kg가 빠져 있죠. 하지만은 요번 경주가 승군전이고요. 뭐 태왕신기 58, 닥터 캡틴 58, 뭐 나머지 말들 다 58 동일부중 달고 나오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레이팅도 레이팅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별장 A형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산지 연령에 따라 가지고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다들 동일선상에서 뛰는 그런 조건의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뭐 2번에 플루토의 추입이냐 3번에 아이스버디의 앞선이냐 그리고 뭐 8번에 금화 디스팅션 뭐 9번에 벌교 마술사냐 이런 부분들 다 떠나가지고 9가 인기마죠. 58인데 얘가 인기 1이에요. 벌교 마술사는 지난번에 헤럴드 경접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고 능력은 이미 검증이 끝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고 들어가는 축은 6번의 닥터 캡틴이 초강력 대가리가 되겠습니다. 1600 나왔죠? 예. 해볼 만한 거리에 나왔죠. 상태적인 부분, 컨디션적인 부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1600에 나왔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일단 2000m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마필이고 과거에도 2000m에서 입상을 했고 뭐 3착도 했고 꾸준한 능력을 발휘를 했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에서는 좀 상대 마필들이 강하기도 했습니다. 뭐 스마트 보스, 영광의 버스트, 뭐 영 스카이워커, 운주가이 뭐 그랬었거든요. 지난번 경주도 선의껏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4착을 했는데 요번에 거리를 1600으로 팍 줄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다른 마필들하고 부담 중량은 동일 선상에서 뛰기 때문에 얘가 유리하다 제가 유리하다는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전개적인 부분을 아무래도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요번에 이제 전개를 따져 본다라면은 앞에 가는 말은 3번, 4번, 5번입니다. 바깥쪽에 9가 붙고요. 예, 중간에 6이 갑니다. 요 포지션 한 5번째, 6번째 따라가는 포지션이 6번입니다. 결국은 뭐 나이스 버디가 버티느냐, 벌교 말술수가 올라오느냐 그런 거를 다 따지기 전에 가장 최적의 전개 포지션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6이고 6이 또 이번에 말 상태가 정말 좋아졌고 똘똘하게 타줄 수 있는 진겸이가 올라가 있고 조교의 내용까지도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을 놓고 때리는 게 요번 경주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인으로 선정을 한 건데 자, 구멍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최대한 마건을 압축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고 한방 마건 확실하게 메이드 해가지고 부산 6경주 메인 금요일 때처럼 꼭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마지막입니다. 거리 1400 국산 5군 경주 안말들 간의 접전 구도죠. 자, 추천 경주로 한번 욕심을 내고 싶은데 제가 서울에서 4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고 부산은 제가 메인 딱 하나만 6경주에서 고르려고 했는데 여차하면 현장에서 분위기만 좋으면 이거를 부산 추천 경주 현장 추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 참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터지는 경주입니다. 힘이 좋은 말이 이번에 빅토리아 축제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꾸준하게 걸음을 늘려나가는 6번의 빅스타가 있는데 빅스타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다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9번의 그말 리조이스 지난번 경주 변화를 이끌어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계속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고 거기에 이제 힘이 좋은 말 라스트 취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 뭐 열하나 머스킷걸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인기마들이 믿음직스럽지가 못하죠. 6번의 빅스타는 짧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대끼리 막건 팔릴 때 잘랐고 2월 달에도 또 잘랐단 말인데 심지어 지난번 경주는 늪발을 아주 대놓고 했습니다. 늪발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끈끈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주폭이 좁죠. 440km대. 늪발이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2번 하는 건 쉽거든요. 한 번 딱 발동 걸리면 그 다음 경주 또 늪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9번의 그말 리조이스는 지난번 경주 뭐 따라가면서 막판 라스트 끝기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얘도 기복마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얘도 기복 마필이기 때문에 6번, 9번 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팔리고는 있지만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고 자,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얘가 나오면 터지면 얘다, 조만간 얘다, 얘를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입버릇처럼 드렸던 말이 올더웨이입니다. 10번의 올더웨이인데. 자, 올더웨이가 병력이 안 좋았어요. 올해 초반 하더라도 자전, 구절, 만성, 증식성, 할마겸이라 그래가지고 할마겸. 다리 쪽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교의 강도를 보시면 10월, 2월, 3월 조교가 거의 없다시피 했단 말이 올더웨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장 뭐 실전에서 능력도 못 보였던 마필이고 특히나 이제 1800 이런 경주에는 안 되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게 이번 경주 거리 줄이고 조교의 강도를 팍 끌어올렸는데 때마침 편성도 허접하고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지금 저는 얘가 찬스가 아니겠느냐.
어차피 안 팔릴 텐데 10번에 올더웨이를 놓고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니까 구멍수를 좀 넓혀가지고 큰 것까지 욕심을 내보고 싶은 경주가 이번 부산 경마 7경주입니다. 예, 그래서 10번이 안 팔리겠죠? 예, 인기도를 보니까 인기도 한 8위? 7위? 요 정도 되더라고요. 10 놓고 6, 9 기본적으로 두 마리는 뭐 봐줘야 되겠습니다만 11라든지 2라든지 주워 먹을 수 있는 마필들 또 누가 있겠습니까? 막판에 한 발 쓱 하고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거 뭐 12로 크루엘라 요런 말들에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어찌됐든 10번의 올더웨이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다리 쪽의 상태가 안 좋았던 마필이 정상적인 조기를 시행을 하고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배당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배당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4월 12일 1호 경마 안하짜리였습니다. 제가 1경주부터 또 마지막 경주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1호 경마는 보여지는 거하고는 다른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한번 흐름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